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에 온 가족이 경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제 친구 언니 실화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손이 떨렸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미숙 씨, 올해 55세인데요. 작년 12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30년 동안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두 어머니를 다 모셨어요. 우리 딸 효자야. 친정도 챙기고 시댁도 챙기고. 친정 어머니가 자랑하시던 딸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미숙 씨는 3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조문객을 맞았어요.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고생 많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발인 날 친정 오빠가 유언장을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유언장이야. 미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어요. 어머니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총 5억 정도였어요. 엄마는 미숙이한테 아파트를 주고 싶어 하셨어. 미숙 씨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나는 괜찮아. 오빠가 가져.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집에 당장 와.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집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서명해. 이게 뭔데요? 내 친정 유산 포기 각서야. 미숙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우리 아들이 30년 동안 내 친정 뒷바라지했어. 명절 때마다 가고 병원비 대고. 당연히 우리 몫이지. 어머니, 저도 시댁 30년 모셨잖아요. 그건 며느리 도리지. 근데 내 친정 유산은 우리가 받아야 해.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어요. 이혼해. 아들이랑.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며느리 상속권과 노인들이 꼭 알아야 할 유산 분쟁 해결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박미숙 씨의 30년을 돌아볼게요. 25살에 결혼했을 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우리 집안은 엄하니까 각오해. 미숙 씨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상 차려드리고요, 빨래하고 청소하고요. 시댁 제사만 1년에 5번이었는데요. 전부 며느리 혼자 준비했어요. 며느리, 이 집안 며느리는 다 이렇게 살았어. 미숙 씨는 참았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고요. 5년 전에는 심장이 안 좋아지셨어요. 미숙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챙기고 식사 준비해드리고. 남편도 같이 갔어요. 처가 일이니까요.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어요. 아들이 처가 일로 너무 고생하네.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 장모님 제 엄마나 마찬가지죠. 3년 전 친정 어머니가 폐암 진단 받으셨어요. 미숙 씨는 매일 친정에 가서 간병했어요. 항암 치료 받으실 때마다 옆에서 손 잡아드리고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마다 울면서 위로했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5천만 원 넘게요. 남편이 자기 돈으로 냈어요. 장모님 편하시게 해드려야지. 미숙 씨는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요, 미숙 씨는 정신없이 치렀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만 오시고 안 오셨어요. 나는 늙어서 힘들어. 너희끼리 해. 미숙 씨는 이해했어요. 80세 노인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발인 끝나고 집에 왔을 때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 내 친정 유산 얼마야? 시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아파트 하나랑. 예금이요. 얼마나 되는데? 한 5억쯤요. 시어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절반은 받아야지. 네. 우리 아들이 10년 동안 병원비 대고 뒷바라지 했잖아. 당연히 우리 몫이 있지. 어머니, 그건 남편이 자발적으로. 뭐? 자발적? 내가 졸라서 한 거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말렸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그건 장모님 재산이고 처가 일이에요. 뭐? 내가 누구 편이야? 엄마, 저는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닥쳐. 30년 동안 내 아내 친정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돈 얼마나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장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10년 동안 친정에 쓴 돈이 적혀 있었어요. 병원비, 명절 용돈, 생활비 지원. 총 8천만 원이었어요. 오빠, 8천만 원이야. 이거 다 우리 돈이야. 미숙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분이 일일이 기록을 해놓으셨구나. 어머니, 저도 30년 동안 시댁 모셨잖아요. 그건 며느리 돌이지. 그걸 돈으로 따져? 그럼 어머니는 지금 친정 뒷바라지를 돈으로 따지시는 거잖아요. 미숙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선택해. 친정 유산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어머니, 남편이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선택해. 엄마 편이야, 와이프 편이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부부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셨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래도 엄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미숙 씨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는. 미숙 씨는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믿었던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 편이구나. 다음 날 친정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아, 엄마 유언대로 내가 아파트 받아. 나는 예금 받을게. 오빠, 나 지금 상황이. 미숙 씨는 시댁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화를 냈어요. 뭐? 시어머니가 뭔데? 엄마 재산은 우리 거야. 오빠, 근데 시댁에서 병원비를. 그거야 사위가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걸 갚으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야, 포기 절대 하지 마. 엄마가 너 주려고 남긴 거야. 전화를 끊고요. 미숙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의 형, 형수까지. 미숙 씨, 우리 입장도 이해해줘. 우리가 10년 동안 얼마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저도. 솔직히 며느리가 30년 시댁 모신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처가 뒷바라지한 건 특별한 거잖아.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미숙 씨는 기가 막혔어요. 30년을 당연하다고. 그럼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하는데요? 절반. 2억 5천.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2억 5천이요? 우리가 쓴 돈 8천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지. 미숙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해서요. 정신적 피해 보상요? 그래. 10년 동안 우리 아들 처가 일로 고생한 거. 그것도 피해야.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미숙 씨는 그날 밤 친정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 어떡하지? 30년 산 집인데. 야, 정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 시댁이 법적으로 받을 권리 없어. 변호사요? 그래.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내일 같이 가자. 변호사를 만났어요. 박미숙 씨, 법적으로 시댁은 귀하의 친정 상속에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정말요? 네. 상속은 직계 가족만 받아요.
배우자의 친정 상속은 배우자 본인 재산이에요. 미숙 씨는 안도했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다만 도의적으로 병원비를 일부 돌려드릴 수는 있죠. 얼마 정도요? 실제 쓴 돈 8천만 원 정도? 그것도 선의로 드리는 거고요. 미숙 씨는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감히 법을 들먹여?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집어던졌어요. 30년 식구로 살았는데 법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 그래도 좋아. 그럼 나도 법대로 하지. 30년 동안 내가 먹고 산 거 다 계산해서 청구할 거야. 네. 우리 집 밥값, 전기세, 수도세 다 내가 쓴 거잖아. 미숙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가 시댁에서 의식주 혜택을 받았으니 그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은 2억 원이었어요. 미숙 씨도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했어요.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서 미숙 씨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며느리는 30년 동안 무보수로 시댁을 돌봤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제사 준비. 이를 가사도우미로 계산하면 월 200만 원씩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시댁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며느리의 도리이고 친정 뒷바라지는 별개입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 사이 미숙 씨는 집에서 냉대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말도 안 하시고요. 남편도 어색해했고요. 미숙 씨는 매일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을 살았는데.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시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시댁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시댁 봉양은 혼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의무이며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의 친정 상속 재산은 배우자 고유 재산이므로 시댁이 청구할 권리가 없다. 미숙 씨는 울면서 웃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한 가지를 권고했어요. 다만 남편이 처가에 지출한 병원비 8천만 원은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간 것이므로 도의적으로 절반인 4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숙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4천만 원 드릴게요. 대신 이제 끝내요. 시어머니한테 4천만 원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돈을 받고도 화가 나 있었어요. 고작 4천? 우리가 2억 5천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 법원도 이게 맞다고 했어요. 법원이 뭘 알아? 우리 정없는 거.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저도 계산해 볼까요?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제사 준비하고 하루 8시간씩 30년이면 8만 7천 시간이에요. 시급 10,000원만 쳐도 8억 7천만 원이에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4천만 원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받을 권리도 없는 돈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미숙 씨는 돌아섰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 편만 들어서. 당신 나 30년 동안 뭘로 본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나는 30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내 인생이 없었어. 미숙 씨는 결심했어요.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어머니 모시는 건 당신이 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6월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친정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를 월세로 돌렸어요. 월 150만 원씩 나왔고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50대에 시작한 새 인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한테 말을 안 하셨고요. 미숙 씨도 명절에만 얼굴 비치고 바로 나왔어요.
재산은 당신이 준비하세요. 저는 안 해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여보, 그래도 30년 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사 준비를 해봤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미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년 후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남편이 미숙 씨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엄마 병원 좀 같이 가줘. 당신 혼자 가. 여보, 나는 내 카페 운영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날 뭘로 봤는데요? 남편은 혼자 어머니를 모셨어요.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사고 식사 준비하고 한 달 만에 남편이 지쳐버렸어요. 여보, 진짜 힘들다. 어떻게 30년을 이걸. 미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뭐 했는지. 시어머니도 달라졌어요. 며느리 없이 살아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그때 내가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미숙 씨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30년 동안 돈으로 계산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용서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풀렸어요.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요, 이제 서로 존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미숙 씨는 지금 행복하게 사세요. 자기 카페 운영하면서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50대에 시작했지만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인 것 같아요.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법률 상식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배우자의 친정 상속 재산은 배우자 고유 재산입니다. 시댁이나 처가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둘째, 며느리나 사위의 헌신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30년 시댁을 모신 것, 처가를 돌본 것. 이건 가족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셋째, 도의적으로 병원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은 일부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니에요. 선의로 하는 거죠. 넷째, 유산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 가족이란 뭘까요? 돈으로 계산하는 관계인가요?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돈 때문에 저렇게 대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5억 때문에 30년 며느리를 잃었어요. 돈은 받지도 못했고요. 며느리 마음도 잃었어요. 노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헌신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며느리, 사위 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친정, 처가 상속은 당신 권리예요. 누구한테도 빼앗길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지혜롭게 풀어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착취하지 마세요. 존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나를 잃지 마세요. 며느리로, 사위로, 부모로, 자식으로 살기 전에요. 나로 먼저 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